진도와 해남을 잇는 아름다운 사장교 진도대교 아래로는 국내에서 가장 거센 물길이 흐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급류를 원군 삼아 기적적인 승리, 명량대첩을 거둔 울돌목입니다. 울돌목에서 서해 바깥바다 쪽으로 약 30km 지점. 두 번째로 거세다는 맹골수도. 이름처럼 거친 물살을 거느린 해역은 지난 열흘간 온 국민의 비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항구, 팽목항이 보입니다. 빼어난 풍광으로 해마다 이맘때면 상춘객을 실어 나르던 이곳에 항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일 리 만무. 하지만 이들은 맹골수도 사고 해역을 응시하며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229시간째.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내 아이길, 아니 제발 내 아이가 아니길. 수도 없이 지옥을 드나드는 심정으로 시신을 확인합니다. 아유,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무서웠어요. 아유. 아직 수술이세요? 왔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 다 왔어? 비슷해. 사진 어딨어? 그 사진 아직. 아니, 몸매만 나와. 어떻게. 안 나왔어. 아니, 어떻게. 아니, 그건 아니고. 얘기해봐. 그래. 사진 안 나와도 모르지. 아무것도 없고, 목에만 점 있어, 목에만. 말은, 아동 심리 체육관에 해경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며 상황판 앞으로 몰려듭니다. 어머니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러는데요? 네, 지금 말고는 시간이 되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안 돼. 사고 일주일째. 얼마나 많이 이 길을 오갔을까.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해지는 소조기. 실종자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취재가 제한됩니다. 실종자들이 생환이 아닌 주검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쯤이면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한창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어야 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세월호 침몰 사고 열흘째. 세월호가 맹골수도 한복판에서 가라앉은 이후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춘 듯합니다. 우리 애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우리는 1분 1초 안 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 애 새끼들 살려가지고 살려가지고 불어 떨어지는 거 볼 수 있다고요. 차라리 나 죽이고 내 새끼 날려달라고. 앞길에 짱짱 안에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무슨 이런 나라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야말로 우리 시신이라도 건져서 가야 됩니다. 구조가 완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었는데.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간밤에 제주도를 향해 출발한다는 잔뜩 들뜬 아이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 명단을 쫓는 부모의 눈이 다급합니다. 받은 게 없어. 연락 받은 게 없어서. 몰라요. 저는 다 그냥 자리가 하는데 카드 돼요?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저기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승객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때 학생 전원 구조라는 나음보가 도착하고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아니라고 얼른 해석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연락이 다 살았고 얼른 그 학생들 튀어나왔고 또 버스 외쳐 가버리는. 근데 왜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아니야, 다 살았고 이제 매니저 한 명만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저는 다 구조된 건 맞아요? 근데 연락이 아직 안 돼. 연락이 다 안 되지. 핸드폰이 다 안 돼. 연락 안 되죠. 생사 여부도 오락가락. 엄마 어디 갔어? 통화했는데. 아침에 내가 통화했잖아. 9시에. 아직 안 됐어요. 9시. 제가 9시 지난번에 통화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탔다고? 그러면 걔가 같은 조야. 안 됐대요. 딸아이와 같은 반 친구는 구조가 됐답니다. 아니에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수도로 가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네. 9시 13분이에요. 오전에요? 네. 그래서 배가 기울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기울었다고 전화 왔어. 네. 유리창에서 바다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중용조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네. 가슴을 옥죄는 불안감을 안고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안은 두려움과 충격으로 무거운 숨소리가 흐릅니다. 그렇게 달려간 5시간 길. 구조된 아이들이 있다는 진도 실내체육관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아이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구조된 아이들을 보자 부모는 눈물부터 쏟습니다. 하지만 구조자 명단에서 아이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부모들.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들은 지 몇 시간 만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잠수 전문 요원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다 차 있대요, 전체가. 물이 공기가 없다. 물 다 차 있는 거 확인했고. 세월호 사고 지점은 전문 다이버들에게도 악명 높은 맹골 수도입니다. 이곳 물살은 최대 시속 11km. 수색이 가능한 때는 많아야 하루 4번.
밀물과 썰물이 겹쳐 유속이 줄어드는 정조 시간뿐입니다. 정조 시간이던 이튿날 새벽 1시. 수색 작업을 다시 재개해봤지만 시정거리가 고작 20-30cm.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선체 수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십 cm 정도 시야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진입 루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진입 루트가 확보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선실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둠이 내린 팽목항. 사고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가족들로 항구는 어수선합니다. 수중 작업이 중단되자 실종자 가족은 민간 잠수부라도 수색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이 민간 잠수부 참여를 막고 있다는 항의입니다. 아니,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몇 명은 유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는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 한 명도 한 명도 안 꺼내갖고 어쩌고 하지 그게. 여러분들 그 심정 지지를 이해합니다. 일단 들어갔는지만요. 들어갔는지 가야지 구조를 할 거 아니에요. 민간 잠수사들은 지금 해양이 막는다라더만. 그거 뭐야? 막는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분이 지금 합류했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말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다급한 마음에 배에 오르는 학부모들로 그는 금세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최소한 30분 이내에 해양경찰에서 약속했던 배는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서 탈 수 있는 게 인원이 일단은 30명이에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왜 불가네. 추가 구조자 없이 시간이 흐르자 가족들이 직접 현장에 달려간 겁니다.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빨리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가족이 왔어, 가족이! 살아있고 그 옆에도 많이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배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구조자가 들어가고 있대요? 아니 근데 구조자가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는 어떻게 됐죠? 수색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V는 종일 세월호 사고 속보를 전하고 국민은 한마음으로 실종자의 생還소식을 기다립니다. 곧바로 진도로 달려가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먼 바다를 보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울부짖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제 같이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많이 좀 우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제 손이라도 좀 잡아드리면은, 왜냐면 같은 또래 애들을 키우는 부모니까는, 그래서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사고 이튿날 밤사이 해경특공대와 해군 잠수부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구조요원들은 팽목항에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까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일단 조류가 정조 때도 조류가 금방 이제 변화 심하니까 거기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혼선이 계속 구제됩니다. 지금 현재 시정 자체가 이제 한 10cm나 2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하고 이제 경찰, 해경 해갖고 이제 소방하고 해서 이제 순번을 정하겠죠. 한 명의 요원이 물속에서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이제 조류가 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하강하는 데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자 대신 사망자 숫자만 늘어갑니다. 비바람치는 부둣가에서 가족들의 눈은 한 곳을 향합니다. 빠른 조류와 함께 사고 지점에 부는 강한 바람이 수색을 더디게 합니다. 기상 상황은 점심 때쯤에 강풍이 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돼가지고 그 전에 일단 빨리 떠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은 활동을 하고 기상 사건을 봐서 빠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쳤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라 불리는 구조 작업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신 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는 어머니는 망연자실. 구조 헬기에 간절함을 실어보낼 뿐입니다. 기다리던 아이들의 생존 소식 대신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고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 잠수 요원들이 선수주위에서 수중 진입을 시도합니다.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에 휩쓸려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다시 배로 올라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시행 작업은 마쳤습니다. 이런 날씨로는 시행 작업이 안 되겠다 기획을 해서 한다고 궂은 날씨, 더딘 구조. 가족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날 오후엔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대통령에게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으며 약속을 다짐받는데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시니까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마음은 좀 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싹튼 불신을 잠재우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신들 요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들. 내가 국가 원수님한테 언제 주무시냐고 물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국가적인 문제로.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통화도 너무 좁았으니까 제 핸드폰을 번호를 가져가셨다가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한 것들이 잘 지켜졌냐고 거기 이제 하신 분들이 하나씩 전화번호 주세요. 네. 그날 밤 사망자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먼 바다를 향해 선 부모.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무섭다고 배 안에 캐비넷이 넘어졌는지 다친 애들도 있다고 해서 무섭다고 그러고 배 통화해서 다음에 통화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끊었어.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돌아보면 미안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요? 아이들은 사고 순간에도 어른들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도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끝내
자신의 아이들이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에 가족의 안타까운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 낮 12시 35분.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가뜩이나 초속 3m 강풍으로 구조 작업이 더딘 상황에서 가족들 마음도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완전 침몰 후 수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갑니다.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는 그만큼 수색 가능한 시간은 줄어듭니다. 구조팀은 잠수요원들이 선체까지 접근할 수 있는 탐색줄 설치에 주력했습니다. 일단 세월호 조타실 앞쪽까지는 탐색줄을 설치했습니다. 밀봉을 사실 앞쪽까지는 이제 라인이 설치된 거죠. 그러면서 그 라인을 설치를 해야죠. 다음날 오전엔 3층 식당으로 들어가는 통로 쪽에도 탐색줄이 연결됐습니다. 선수와 선미를 잇는 탐색줄을 설치한 뒤 선실로 들어가는 탐색줄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군의 해저 수색 영상입니다. 잠수요원은 탐색줄 한 가닥에 의지해 해저 37m 세월호 선체로 내려갑니다. 한 치 앞도 확인이 힘든 어둠 속에서 최대 잠수 시간 30분이 수색에 허락된 시간입니다. 수색에 진척을 보인 건 사고 발생 닷새째였습니다. 선내 진입 통로 5곳을 확보해 구조대 진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옆으로 있어, 배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운행대 떼졌고, 이제 또 잠사들끼리 또 소통을 해서. 다양한 구조 방법을 시도하고 민간 잠수부들이 참여한 것도 구조 활동에 속도를 내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지속 시간이 짧은 조명탄을 대신해 채널기 어선이 동원됐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선체 유리를 깨뜨리기 쉽게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은 구조용 손도끼, 민간 잠수부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수차례 진입 시도 끝에 특수 제작된 손도끼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23시 48분에 수습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뒤늦게야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선이나 선망같이 옆을 많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부분도 있고 여덟 번 넘게 바뀌는 승선자와 실종자 숫자, 더딘 구조 작업, 답답함을 토로할 수조차 없는 대책본부. 분노의 행렬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은 상경을 결심합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청와대 행.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시작해 무려 10km 거리를 걸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가족들을 경찰이 가로막습니다. 아니, 확보했는데 다른 막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도 없고,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게 잘못입니까 지금? 고성과 탄식, 절규가 오갑니다. 아이를 차가운 바닷속에 둔 부모에게 남은 것은 눈물과 분노뿐입니다. 왜 아까운 내 새끼들을 왜 섞여? 뭐 때문에 섞여? 뭐 때문에? 손날 주고 아이들을 밀치는데 안 손해주고 이러는 조용히 애가 나가고 하려고 이렇게 이쁠 때 장례 좀 치르자고요. 내가 살려달라요 우리가? 이날 선내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사망자 명단에 기록된 신체 특징이나 소지품을 확인하는 가족들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 구하지 못한 그런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육지에서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것하고 물속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참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심정입니다. 수색 작업을 어렵게 했던 안개가 걷히고 작업의 속도가 붙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건 수색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원들이 우리 구조 대원들도 어떤 감염적으로 계속 인텐시한 파악이 하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생하시는데 각 전체 부장님들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주 안전에 최대한 위해서 적절히 상호 이렇게 협조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수색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모시게 했고요. 하지만 바닷속 상황은 전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베테랑 다이버들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류에 따라서 그 줄이 일직선이 아니라 U자로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도 저희가 보통 몸이 45도 정도밖에 안 기울어지는데 거의 뭐 수평선으로 날아갈 정도로 상당히 셌어요. 이 손 힘이 약했으면 날아갈 정도로 셌습니다. 선내에 남아있을지 모를 공기의 한계를 생각하면 날씨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을 부분이 생존자가 있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연결하려고 679 이쪽까지 항라인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여기까지 가이드라인 치고서 이제 싱크부터 여기가요 50m예요. 그럼 도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쪽에 사람이 쌓였더니 공기 공간이 있어서 생존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이거부터 제일 다른 걸 다. 내 자식은 살아왔다지만 같은 부모이기에 생존자 가족들도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갇혀있는 아이들을 찾으러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애타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닷새째. 야속한 바다는 비로소 잔잔해지는데 아이들은 살아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족은 팽목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투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경황 없이 내려온 진도 땅. 실내 체육관 바닥에서 쪽잠을 청하는 가족은 이제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듯 보입니다. 밥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오로지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는 방도일 뿐. 수백 명의 취재진은 말소리도 숨소리도 죽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이 부산난 움직임을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만 만여 명. 음식점 하던 이는 국밥을 끓이고 주부들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구호 물품도 쌓여갑니다. 의료진들도 팽목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실종자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일지 모릅니다. 잠들었다가 놓치실까봐 자신의 자식들이 그때 오는 순간을 놓치실까봐 잠을 안 주무시려고 수액이라도 놔드리려고 해도 막 자식 생각에 그런 것도 막 안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거부했던 게 저희들로선 제일 힘들었습니다.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해지는 소조기에 들어선 진도 앞바다. 언제 300여 명을 집어삼켰냐는 듯 바다는 고요합니다. 아이를 바다 한가운데에 두고 부부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곧 돌아올 것이라며 절대 쓰러지지 말자고 서로를 챙깁니다. 기적을 바라는 촛불이 전국에서 타오릅니다. 안산에서 시작된 촛불은 서울로 부산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못 살 거야. 이 땅의 어른인 것이 부끄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지금 단원고에는 엄마 아빠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또 동생, 언니, 누나, 형아 품으로 빨리들 돌아와서 우리 함께 같이 웃자. 얘들아,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살아간다.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 봄이면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로 소개가 되곤 하는 곳입니다. 바다 위 크고 작은 섬들로 상춘객이 오가던 항구.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이후 이곳은 살풍경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죽음이 목도되는 현장. 진도의 미항, 팽목항은 절망의 항구가 되어갑니다. 실종자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DNA 검사. 가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친척의 특이 부위를 적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가족도 다 적어가지고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예, 뭐 특히 뭐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팔을 뭐 수술을 했다든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통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를 한 뒤 시신이 뒤바뀐 일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사고를 미리 막자는 것이지만 차가운 물속에서 일주일이나 잠겨있던 아이를 생각하면 가족은 하루빨리 집으로 데려가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는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팽목항에 또 시신이 들어옵니다. 이래도 모르잖아. 어머니 몇 번인 줄 아시죠? 가면은 네, 알아보지구나. 얘는 서 있으면 못 알아보니까. 배 아파 낳은 아이, 17년간 살 부비며 키운 아이. 그런 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학생이 아닌 실종자들에게도 하나하나 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여행을 좋아했던 이들에게 마지막 부부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라도 갑자기 뭐 강원도 가자, 부산 가자,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고. 옛날같이 준비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아내분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알았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나도 날 줄 알고 잘했는데 아마 하나도. 실종 8회째. 가족들의 심경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금 생존자가 그런 게 없다고 살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마음을 갖다 보면 가야죠. 생전도 이것도 처음에는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해봐야 1시간만 2시간이에요. 살 있어요. 지금 때가 무슨 시간 춤을 굉장히 임을 삼아요. 모래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냥? 기다리죠. 기다리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기 혹시 안쪽에 확인차 가보신 적 있어요? 계속 가죠. 지금 할 때마다 계속 가요. 그것도 보통이에요.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 수많은 데 시신을 많이 돼요. 죽겠어요. 부적까지 안 바라고 그냥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슴에 누는 것보다는 얼굴이라도 보는데. 생존을 확신했던 것이 살아만 있어달라는 염원이 되었다가 이젠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길 바라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이 아플 뿐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가족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이날 팽목항의 민간 잠수부들이 철수를 결정합니다. 여기 언딘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잠수사에 들어가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막는 거예요. 소조기는 끝나가는데 구조에 더 이상 진척이 없자 가족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보내면 가족들의 절실함과는 다른 듯한 정부 대응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정상 수업이 재개된 날, 교정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학교뿐 아닙니다. 사고 이후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 일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지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없지 않아요. 이 시장 중에 그렇게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분위기가 없어요. 다들 침울한 분위기. 네. 한산해진 동네와는 달리 유달리 사람으로 북적이는 한 곳. 이번 사고로 실종된 아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입니다. 안산 단원고에서는 2학년 학생 8명의 마지막 등교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왜 당연히 학교인데 여기가 이름표가 붙은 책상과 의자에 놓인 하얀 국화꽃다발. 노래 잘하고 인기 많았던 아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던 교정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거닙니다. 학생들도 먼 길을 떠날 친구와 마지막 작별 인사로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차가운 바다에 갇혀있는 피부치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부모들. 70대인 할아버지는 사고 첫날부터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 대기실에 있다가도 시신 수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상황실을 찾아다닙니다. 연로한 노인에게 찬 바닷바람도 한대짬도 무리일 테지만 할아버지는 팽목항을 떠나지 않습니다. 손주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투 229시간. 그리고 이제 막 230시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2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 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봤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4월.